여러분, 요즘에 연습 잘 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번 해보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물론 제목도 보시고 썸네일도 봐주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많이 겪게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연극영화과 입시도 오디션이니까요. 정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초조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게 되잖아요. 연습을 진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들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을 하긴 하는데 내가 실력이 늘지를 않아.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조금 더 실력적인 면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3 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야 아들아 이제부터 너는 저기 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래 가지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이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 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헬스를 했으니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운동을 저는 이제 취미로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헬스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몸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버 트레이닝이라 그래 가지고 운동을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 막 부상이 생긴다든지 근육이 막 너무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운동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게 또 몸에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꾸준히 내가 근육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다음 날도 그만큼 하고 그다음 날도 그만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쭉 하다 보면 내가 그다음 날도 그만큼 하고 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히 많은 근육통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몸에서는 익숙하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팀 멤버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연습을 아무리 해도 이게 늘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멤버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체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하루에 뭐 한 4 시간씩 연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4 시간씩 연습을 하면 그 연습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은 양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양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질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뭐가 옳다 이럴 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내가 무언가 충분히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 약물고 버티고 이렇게 내가 능력치가 상승하기 전에 횡보하는 구간을 계속해서 견디다 보면은 내가 근육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 놨느냐에 따라 이 안팎으로 전부 다요. 생각하는 사고나 움직이는 몸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시간들에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버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됐었던 경험을 아마도 연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하루에 한 3 시간 4 시간씩 연습을 쭉 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는데 실력이 늘질 않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옳았구나. 이게 바로 내 체급이 증가한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체급이 증가했다는 거는 연기 연습을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저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그냥 대사 외우는 거에 시간 쓰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써 보고 발성 연습하는 거에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써 보고 이랬었던 것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그 젖을 떼게 된 이제 단단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처음에는 노래 연습을 딱 할 때 하루에 6 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래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방법도 잘못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하는데도 연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양보다는 질적인 어떠한 공급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시간으로만 계속해서 썼던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하더라도 몸을 쓰는 거에는 정확한 방법과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후두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올바른 발성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대 내시경을 딱 찍어 보면 성대 위에 피열연골이라는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골이 하는 일 중에는 성대를 살짝 당겨주는 역할도 하고 성대 뒤를 걸어 잠궈 주기도 하고 후두가 뜨지 않게 막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 피열연골이 이렇게 봤더니 이비인후과 가서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살짝. 제가 워낙에 무리해서 시간을 써서 너무 막 마구잡이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의학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을 바꾸니까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써서 연습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체급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시간을 많이 써서 아둥바둥하면서 견뎌내는 것들과 동시에 근데 다만 근육통은 괜찮은데 부상이 왔는데 그거를 계속 시간을 쓰면은 이건 조금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쳤는데도 시간을 계속 써서 했었기 때문에 연습이 끝나면 그날 목소리가 안 나왔었습니다. 후두염을 달고 살았었죠. 그때 연습은 지혜롭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육통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는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셔도 된다. 연습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픈 상태라면 꼭 병원을 가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공급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체급이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체급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희곡을 읽어야지.'라고 해서 읽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일 대사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이 주는 당일 대사기 때문에 이 대사가 뭔지는 누가 뭐래도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 대사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을 파악을 해서 이 대사를 너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내가 희곡을 읽어야 된다면 이 1막을 요약해서 이 1막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의 가이드 툴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연습에다가 집어넣으셔야 여러분 체급에 맞게끔 성장한 것에 맞게끔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내용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처음부터 이제 이 곡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이 인물의 어떠한 특정 단어에서 인물이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과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서를 집어넣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체급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아주 구체적이고 조금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의 툴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연습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요. 연습을 나는 오늘 1 시간을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 체급이 좀 이제 약할 때
그때는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사고력과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건데, 그것들이 나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난 오늘 1 시간을 연습할 거야.'가 아니라 1 시간을 뭘 할 건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공급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체급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같은 양과 같은 퀄리티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체급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었던 이제 입시생분들이나 지금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단순히 연습을 열심히 해.'라고 해서 시간을 무조건 들이고, 그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를 몸소 경험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연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연기 연습, 독백 연습을 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제가 요즘에 쇼츠 영상에다가 이제 이 대가분들이 연기나 뭐 이런 인물에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과하게 하려고 했다면은 안소니 홉킨스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제 '아, 절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연기에 대단한 고수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연기에 대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이 나를 알아봐 주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좀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설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동작이 과해지고. 그러니까 절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로버트 드니로가 이야기했었던 인물과 나한테서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 인물과 나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을 시킨 다음에 '내가 이 인물이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통해서, 우리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차지했었던 킬리안 머피가 이야기해 주신 팁처럼 그 상황을 온전히 믿고 본능에 충실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것들을 개발을 해 본다든지,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내가 연기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지금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 비어져 있는 틈 사이로 자의식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메릴 스트립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공감에 대해서 내가 능력치를 올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해 보고 저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나 백그라운드들을 이해해 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추론에 도달하고, 그 추론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제시해서 내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급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연습 열심히 해. 시간을 투자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연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내 점프업을 시켜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헐리우드에 있는 또 여배우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연기적으로 이제 인물을 접근하고 연기를 해야 될 때 만약에 당신이 연기적으로 무언가 막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자에게 그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무의식이 해결하게 놔둡니다. 이 영상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의식이 해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의식이 해결하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풀한 수치를 높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아, 지금 얘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러 갈 때는 그냥 식사하러 가세요.
그 문제 들고 걔랑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말고요. 그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집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스트레스 불안 수치를 높인 다음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거 잠깐 내려놓고 식사하러 가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뭐 산책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친구 만나서 떠들기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하고 다 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불안 수치를 높여 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해결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높여 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유레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샤워를 할 때였나요? 뭐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떠올라서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대사를 딱 받았을 때 이 대사를 내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대사를 외우려고 노력을 막 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린 그다음에 잡니다. 그럼 자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 이 대사 외워야 돼."라고 하는 명령어를 계속해서 주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는 자는 동안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대사가 외워져 있는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무언가를 해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스트레스 불안 수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고, 이건 역시 지금 내가 연습을 하면서 뭔가가 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죠. 아까 뭐 공감이 됐든 혹은 뭐 집중이 됐든 몰입이 됐든 어떠한 단어 하나를 딱 측정을 해 가지고 나한테 지금 약한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나 샤워할 때나 식사할 때나 그때는 그냥 온전히 그것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때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사나 연기에다 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내 체급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에게 꼭 이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연습 열심히 해." 저 사실 이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노래 연습만 따졌을 때는 하루에 6 시간 정도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그 연습 시간이 저에게 분명히 득을 가져다 준 게 맞아요. 실력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니깐요. 연습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가 보통 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체급을 먼저 살피셔라. 내가 단 30 분도 연습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체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력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당장 나가셔서 러닝을 뛰시든 아니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시든 체력적인 등산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들을 채워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개발을 해 놓으시면서 연습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끌고 가는 게 체력에서,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30%를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 몸의 신체 에너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내가 체력이 부족해. 그럼 체력을 올리면서 연습을 하고 30 분을 35 분으로, 35 분을 40 분으로 이렇게 올려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체급에 따라서 그 공급을 다양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멤버분들에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늘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또 이제 피드백을 그렇게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혼자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 던지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을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부족한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스트레스 불안 수치를 높이시고 다양한 어떤 그런 공급을 구체적으로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체급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체급 키우시는 거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오늘 어디 보자. 한 3분 얘기했나 싶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네요. 자, 다음에는 19유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 얘기 또 여기까지 같이 호흡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